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4월 기출문제 A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열었을 때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나요? 한글에 우리가 페이지 설정 나누고 구역 나누고 우리가 연습해서 저장할 부분들 만든 것처럼 파워포인트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거는요. 문제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체 구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먼저 작업하는 게 한글에서 우리가 1구역 페이지 설정하고 1구역, 2구역, 3구역 설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할 건데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딱 시험장에 가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문제대로 해야지 라는 걸 생각하셔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슬라이드 크기 맞추고 순서대로 갖고 와야 되겠네? 라고 하는 거. 그거부터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가면요. 여기에 보면 슬라이드 크기라고 있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을 하시고 뭘로? A4 용지. A4 용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화와 맞춤 하기는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아무것도 작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최대화를 누르거나 맞춤 확인을 누른다고 해서 뭐 감점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6장을 만드는 거예요. 슬라이드 1번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내가 1번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고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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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슬라이드 총 6장을 갖고 오시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A4 용지로 바꿨고 엔터 5번 눌렀어요. 그쵸? 그리고 2번 슬라이드 마스터를 통해서 2에서 6 슬라이드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슬라이드 2번부터 6번까지 여기 제목이랑 로고랑 페이지 번호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을 슬라이드 마스터를 통해서 입력을 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이 제일 어려운 기능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면요. 여기 작은 페이지가 있고 큰 페이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쫄병 페이지라고 했고 이 큰 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장 페이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 페이지에 입력하는 부분들은 쫄병 페이지에도 다 동일하게 나타나고 쫄병 페이지에 입력한 부분들은 쫄병 페이지 레이아웃에만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 대장 페이지에 요 모양을 그려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바뀐 부분이 뭐냐면 여기 도형의 선 없음, 윤곽선 테두리가 없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삽입에 여기 보니까 1층에 직사각형이 들어가 있죠? 삽입에 그림에 그림이 아니죠. 도형에 직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아래쪽에 예전에는 그냥 밑에 맞춰서 했는데 지금은요. 여기 최대한 위쪽으로 붙여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작업할 때 훨씬 더 수월해요. 그래서 첫 번째 도형을 그리고 이 도형에 채우기 색깔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바꾸세요. 그래서 바꾸고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 테두리 없음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누르면 여기 있는 부분에서 테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첫 번째 1층에 해당하는 부분은 왼쪽에서 끝까지 오른쪽 끝까지 붙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 그릴 때는요. 여기 글상자 있죠? 제목 상자 있죠?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에 해당하는 글상자의 너비에 맞춰서 집어 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삽입에 도형에 얘는 평행사변형.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여기 끝까지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도형은요. 색깔은 다른 색깔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좀 더 진한 색으로 보여지거나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아래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맨 앞으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그런 다음에 방향키로 이 글씨를 요 도형의 중간쯤으로 맞춰주자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맞추고
여기에 해당하는 제목의 글꼴이 굴림 40포인트 흰색. 홈에서 굴림 40포인트 글씨 색깔 흰색으로 바꿔주되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또 다음 작업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양들이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는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까지, 그러면 우리는 삽입에서 대장 페이지에 또 여기 하단 로고에 해당하는 ABC 주식회사를 집어넣자고요. 그러면 그림에서 이 디바이스에서 문서 폴더에 있는 ITQ 안에 픽처 폴더입니다. 그래서 픽처 폴더 안에 있는 ABC 주식회사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했죠? 이 회색 빼는 거 어떻게? 우리가 컴퓨터한테 선택을 하고 숨겨진 메뉴에 색에서, 그쵸? 앞에 있는 색에서 스포이드로 투명한 색 설정 이렇게 숑 빼주면 여기에 해당하는 배경이 빠진다고 했죠. 내가 선택한 색깔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Shift 눌러서 동일한 배율로 줄이고 그 다음에 얘를 좌측 하단에 적당한 위치에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은요, 딱 정해진 사이즈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크기에 조금 이 모양이랑 비슷하게 맞춰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페이지 번호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 눌러서요, 그쵸? 뭐 하면 돼요? 슬라이드 번호,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모두 적용 눌러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생각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를 딱 누르시면요, 이렇게 자 슬라이드 2번부터 6번까지는 다 동일하게 좌측 하단에 로고가 들어갔고 오른쪽 하단에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 있죠? 그쵸?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1번은 이렇게 이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슬라이드 1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배경 서식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배경 서식에서 뭐 해주면 되냐면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뿅 사라집니다. 여기서 모두 적용을 눌러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죠. 모두 적용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우리가 한글 작업에서 페이지 설정하고 1구역, 2구역, 3구역 나눠서 1번, 2번, 3번, 4번 문서 작성까지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문서 폴더 안에 ITQ 안에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번호 2022 저는 날짜를 쓰는 겁니다. 0510 빼기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쵸? 요 파일도 올려놓을까요? 요 파일도 제가 작업을 해서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을 하세요. 어차피 시험장에 가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은 요거대로 잘 남아있으면 올려놓고 사라지면 안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얘는요 많이 쉬워졌어요. 슬라이드 1번을 기준으로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지우세요. 슬라이드 1번이요 표지 디자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표지 디자인, 도형, 워드 아트 및 그림으로 이용하여 작성한다 라고 했는데 1번부터 3번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죠? 3번은요 보너스예요. 보너스. 3번은 보너스예요. ABC 주식회사 우리 아까 했잖아요. 슬라이드 마스터에 집어넣는 것처럼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는요 하나씩 해봅시다. 도형 편집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요 모양에 해당하는 도형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삽입에 도형에 직사각형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이것도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뭐 그런 건 아니고 대충 눈찜작으로 해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 문서에
픽처에 그림 1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선택한 이 도형을 기준으로 숨겨진 메뉴에서요. 한번 보세요. 도형 채우기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죠. 그렇죠?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여기 질감에 해당하는 질감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싶냐면 여기 타자 치는 손가락 요거 집어넣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림에서 불러오는 거예요. 파일에서 어디에 픽처 폴더 안에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선택을 하고 삽입. 그러면 내가 선택한 도형 안에 이 그림이 뿅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투명도 50%, 도형육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그러면 얘의 속성을 열어야 되는데 마우스 오른쪽 더블 클릭해볼까요? 더블 클릭하면 안 되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림 서식에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채우기로 와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투명도를 50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는 여기서 찾읍시다. 도형 서식의 도형 효과 밑에 얘를 눌러서 도형 효과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얘네요. 그쵸? 얘를 뿅 눌러주시면 요렇게 이 모양으로 바뀌죠. 그리고 우리는 이 메뉴는 웬만하면 닫아주세요. 닫고 우리가 다른 작업할 때 도형 서식이나 서식으로 불러오면 여기 있는 부분에서 바뀌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은 메뉴가 나오면 이 칸도 좁아지니까 닫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2번은요 삽입에 글상자를 갖고 오자고 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많아요. 여기 삽입에 워드 아트에서 서식을 빼고 입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그리기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글씨를 쓰세요. 오타 없이 트리트먼트 오브 아토피 입력을 하시고, 여러분들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글씨가 크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글씨체 크기를 조정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얘는요 변환을 하면 내가 입력한 이 텍스트가 문자형으로 깨져요. 그래서 얘를 확대를 하면요 그대로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글씨 크기를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만 조정하면 돼요? 글꼴만 도둠의 굵게로. 그래서 얘를 도둠의 굵게로 바꿔주시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역갈매기 수장, 그 다음에 텍스트 반사, 근접 반사 8% 오프셋 요 효과들을 적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얘도 동일합니다. 얘를 선택을 하면요 숨겨진 메뉴가 생기고요. 여기 도형 서식, 도형 서식에서 잘 구분하셔야 될 게 뭐냐면 도형 스타일이 있고 여기 옆에 워드 아트 스타일이 있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워드 아트 스타일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얘를 적용을 해보잖아요. 그쵸? 그럼 보세요. 여기에 해당하는 선택되어진 도형을 기준으로 스타일이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 아트는 내가 선택한 여기에 해당하는 문자에 해당하는 스타일을 적용을 하는 거고, 도형 스타일은 내가 선택되어진 도형의 스타일을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서 찾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나요? 텍스트 반사부터 할까요? 여기 텍스트 효과에, 텍스트 반사에, 근접 반사 8% 오프셋. 근접 반사, 근접 반사, 근접 반사, 근접 반사, 여기 있네요. 그쵸? 밑으로 내려와야 되네요. 근접 반사 8포인트 오프셋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텍스트 효과에 변환에 역갈매기형 수장이죠? 역갈매기형 수장을 찾아서, 요거는 예전에는 모양만 나와 있었습니다. 모양만 나와 있었는데 요 부분에서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고 이 모양에 따라서 구분이 되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정확한 용어로 입력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갈매기형 수장 아래로, 얘는 좀 말이 틀리긴 한데 요거죠? 역갈매기 수장이라고 하는 거는 갈매기 수장 아래로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2016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 이 부분은요 아마 용어가 정확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새끼손가락부터 이것들은 조금 맞춰서 해주세요. 이렇게 옆으로 당겨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토피 요 정도로 입력을 하면 비슷하게 모양이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3번 동그라미는요 보너스 문제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ABC 주식회사를 갖고 와서요, 우리 아까 여기에 회색 컬러를 어떻게 뺐죠? 숨겨진 메뉴에서 3개 투명한 색 설정의 회색을 빼줘, 요거였죠. 그쵸? 그리고 너무 크니까 적당한 크기로 줄여서 위치를 시켜주시면 슬라이드 1번이 완성이 되겠죠. 그쵸? 간단하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있는 부분이랑 합쳐서 100점을 따진 거예요. 100점. 자, 슬라이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2번은 새로운 슬라이드로 오면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뭐 한다고요? 제목부터 입력하셔야죠. 그쵸? 여러분들이 이거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지 기억이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목차라고 쓰시고, 자,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운다고요. 그쵸? 1번, 2번, 6번 슬라이드는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지우고 사용하고 3번, 4번, 5번은 여기에 있는 메뉴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모양을 만들면 되잖아요. 출력 형태와 같이 도형을 이용하여 목차를 작성을 할 건데, 이 슬라이드 2번에 사용되는 거는요 도둠의 24포인트로 입력이 돼야 됩니다. 요거는 주의사항이에요. 우리 다 풀어놓고 여기 있는 부분들 잘못되면요 점수가 감점이 되겠죠. 도형의 선 없음, 우리는 기본 도형 설정으로 윤곽선을 없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이 모양부터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부터요. 얘는요 이렇게 방향 표시가 있는 도형이네요. 그렇죠? 삽입에 도형에 여기 있네요. 그렇죠? 오각형 같은데요? 화살표 오각형.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도 조금 비슷하게, 최대한 비슷하게 모양들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목차에서 조금 더 진하게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4개를 복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도형을 또 너무 크게 그리거나 너무 작게 그리면 이 화면에 다 안 찰 수 있기 때문에 좀 적당히 그리는 연습들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트 모양을 위로 갖고 와서 그려줬어요. 그쵸? 그려주고 하트 모양 중간에 위치한 것 같아요. 그쵸? 얘 색깔은요 다른 색깔로 여러분들이 바꾸셔도 됩니다. 저는 빨간색 하트 이렇게 했고, 여기 있는 부분에서 자 도형을 선택을 하고 1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1이 제대로 들어갔잖아요. 그쵸? 근데 만일에 모양이 이렇게 1번이 휘어졌는데 하트가 45도 왼쪽으로 꺾였는데 바르게 1이 돼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글상자로 1번을 집어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그쵸? 1이라고 쓴 다음에 글상자로 넣은 다음에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는 꺾여 있지도 않으니까 요렇게 그냥 해놓으시면 되겠죠? 글상자가 필요한 건 어디요? 아토피의 개념. 얘를 클릭을 해서 아토피의 개념이라고 쓰고 적당한 위치에 일단 옮겨줍시다. 그리고요 여기서 우리가 복사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을 선택을 해서 이 슬라이드에 들어가는 거는 뭐? 도둠의 24포인트. 그래서 도둠의 24포인트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24포인트로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또 적당하게 다시 옮겨놓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컨트롤과 시프트를 누르면 줄 맞춰서 내려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2번, 3번, 4번 너무 위쪽으로 붙였나요? 조금 더 좀 당길까요? 그래서 여기에 적당하게 4개를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부분들은요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대충 맞추셔도 되는데 그래도 너무 동떨어지지 않도록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복사를 하고는요
잘 고쳐 주셔야죠. 이것도 그냥 남겨두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글씨도 바꾸고 종류 아토피 환자 현황 아토피 원인 및 치료법 요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 1번 동그라미에 하이퍼링크가 걸려졌죠. 그쵸? 그래서 내가 얘를 눌렀을 때 슬라이드 4번으로 이동하게 하이퍼링크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서 걸면 안 되고 글씨에 걸어주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하이퍼링크가 있으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컴퓨터가 인식하지 못한 단어나 글씨에는 하이퍼링크가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제로 걸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범위를 선택을 하고 내가 선택한 이 범위에 하이퍼링크를 걸고 싶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삽입에 여기서 링크, 하이퍼링크는 아니지만 링크로 불러와서요. 현재 문서에 어디로 간대요? 슬라이드 4번으로. 슬라이드 4번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기존 파일 웹페이지에 홈페이지 주소를 집어넣으면요. 여기에 저 아토피의 진단 검사 종류를 딱 누르면 아토피 홈페이지가 열리는 거죠. 내가 써주는 URL에 해당하는 주소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여기에서는 현재 문서에 4번 슬라이드로 가도록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바뀌었죠? 2번 동그라미는 우리가 한글 문서에서 그림 넣은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삽입에 그림을 일단 갖고 와서요.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 여기 있는 부분에서 이 사람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숨겨진 메뉴에 보면 자르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두리 바를 의사와 환자 있는 부분만 선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림을 줄이면 안 되고요. 이렇게 자르기로 여기 있는 부분에서 적당한 위치에 위치시키면 슬라이드 2번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조금 하트 모양이 저는 넙덕하긴 한데 네, 이 하트가 좀 더 예쁘네요. 그렇죠? 얘는요. Shift를 눌러서 같이 선택한 다음에 한 번에 선택한 다음에 한 번에 줄여주면 됩니다. 지금 저는 1번을 하고 2번, 3번, 4번을 따로 했는데 같이 선택해서 한 방에 줄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납작한 게 더 이쁘네요. 넙덕한 것보다. 자, 슬라이드 3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3번이요. 슬라이드 3번으로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생각나시나요? 여러분은 기계적으로 생각이 나셔야 돼요. 슬라이드 3번에 오면 제목 입력해야죠 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까먹어요. 1점 아토피의 개념. 자, 이것도 재밌는 문제예요. 그쵸? 글머리 기호를 이용을 해서 내용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메뉴를 그대로 이용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와서 얘는 홈의 글머리 기호 모양이 요거 별표 글머리 모양이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 점 4개 있는 걸로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문단이 굴림의 24포인트 굵게 줄간격 1.5줄 줄간격 1.5줄을 한꺼번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여기 글씨체를 바꾸고 굴림 24포인트 굵게 그쵸? 이렇게 만들고 우리는 입력하자고 했어요. 한 칸 띄고 입력을 합시다. 아토피 더메티스 더마티스죠? 더마티티스 제대로 썼네요. 그쵸? 이렇게 오타가 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엔터. 그 다음에 여기는요 지금 1수준 2수준인데 자 1수준에서 2수준 갈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탭키를 누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얘를 탭키를 딱 누르면 자 1수준에서 2수준으로 갔는데 글씨 크기도 20포인트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20포인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글머리 모양만 사각형으로 바꾸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굵게를 또 없애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이번 단락은 그대로 다 입력을 해줍시다. 자, 여기 있는 부분에서 그대로 입력을 해줍시다. 근데 여기 있는 부분에, 자, 보세요. 여기 있는 부분에서 글머리 기호 모양을 바꾸고 굵게를 바꾸고요. 그쵸? 여기에서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누르면 까만색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냥 입력을 하면 그냥 까만색으로 생기면서 또 들어가요. 그쵸? 이 부분은 나중에 이거의 정답 파일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했을 때 정답 파일을 기준으로 이 사람들이 채점을 매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 파일을 기준으로 얘가 한 칸 띄어져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썼다 라고 하면요 바로 입력하는 게 맞는 거겠죠? 확인을 한번 해보고 갈까요? 여기 있는 부분에서 A형에 해당하는 부분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자, 여기서는 한 칸이 띄어진 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는 한 칸이 띄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칸이 띄어졌나요? 안 띄어졌나요? 안 띄어졌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바로 쓰고 위에서는 스페이스바 한 번 눌러서 쓰고 이거를 딱 정해 놓는 거예요. 규칙으로 딱 정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한 칸을 잘 띄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한 칸을 띄지 않고 바로 입력을 합시다. 여기 지금 한번 딱 정리하고 갑시다. 이제 쓰셔야죠. 여러분들이 오타 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일단은 쓰세요. 다 쓰고 만납시다. 그리고 이거는 한 단락으로 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터를 쳐서 구분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쭉 이어서 쓰는 거예요. 저는 얘기를 하느냐고 늦었죠? 여러분들은 빨리 쓰세요. 그래도 여러분들 쓰는 것보다 제가 좀 빨리 쓰지 않나요? 일단 빨리 쓰겠습니다. 콤마 위치 오픈 ENS 오버 타임.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입력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 영문을 입력하는 부분은 여기뿐이 없어요. 그래서 영타 입력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면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1.5줄 1.5줄로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어떻게 해요? 줄 간격을 1.5줄. 그리고 아직 안 끝났죠? 얘의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여기 크기 및 속성으로 들어옵니다. 텍스트 상자에 가서요. 자동 맞춤 안함으로 꼭 해주셔야 돼요. 요것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1.5줄로 바꾸고 도형 서식에 들어온 다음 텍스트 상자로 와서 자동 맞춤 안함.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넘치면 텍스트 크기 조정이라고 하거나 도형을 텍스트 크기에 맞춤을 하면 도형의 크기들이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딱 정한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동 맞춤 안함으로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를 옆으로 당기면 크랙트, 콤마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요 사이즈로 딱 맞춰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는 조금 옮깁시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동영상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옮겨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얘를 복사를 해서요 밑으로 당기는 겁니다. Shift 맞춰서. 그쵸? 그리고 이제 한글을 쓰시면 돼요. 여기에 하나의 글머리 상자를 갖고 와서요 밑에 한글까지 한 번에 쓰는 거 아닙니다. 복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글로 바꿀 때도 여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영문을 다 지우지 마시고 조금 남겨놓으라고 했어요. 서식이 있는 상태에서 글씨를 써주셔야 돼요. 아토피의 개념. 그리고 이렇게 지운다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한 단어 정도 남겨놓고 한글을 쓰자고 했습니다. 열심히 씁시다. 학원에 대한 직접
접촉 없이 신체가 극도로 민감해지는 알레르기 반응. 그 다음에 썼으면요 지워도 돼요. 그래서 엔터. 그 다음에 아토피의 증상으로는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알레르기성 비염. 이거는 한 칸 띄네요. 그쵸? 알레르기성 결막염도 띄워졌으니까 얘는 띄워주는 거예요. 천식이 있음. 이렇게 하면요 얘를 더 땡겨서 옆에를 맞춰 주셔야겠죠? 접촉 없이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이 있음. 이렇게 맞춰 주시면 우리는 제대로 또 슬라이드 3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부분에 1번 동그라미는 비디오를 삽입해 주시면 되죠? 픽처 폴더 안에 있는 동영상을 갖고 옵시다. 그리고 크랙에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너무 크니까 조금 사이즈를 줄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충 눈으로 보셔서 사이즈를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옵션들이 있죠?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설정. 얘를 선택을 하면 숨겨진 메뉴가 생기고요. 숨겨진 메뉴에 비디오 형식과 재생이 있는데, 재생에서 자동 실행, 반복 재생. 그러면 여기서 자동 실행, 반복 재생을 체크하시면 우리는 세 번째 슬라이드를 또 잘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자, 슬라이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오면 어떻게 하자고요? 대답을 해보세요. 네, 제목을 쓰자고요. 그렇죠? 제목을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2점 아토피의 진단 검사 종류. 그쵸? 제목을 일단 쓰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냐면요. 친구들 보면 제목을 안 쓰고 까먹고 쓰는 슬라이드도 있습니다. 쓰는 슬라이드도 있지만 까먹고 안 쓰는 슬라이드도 꼭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감점 당하니까 우리는 새로운 슬라이드로 딱 넘어왔으면 기계적으로 네, 제목부터 씁시다. 이게 딱 생각이 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3번, 4번, 5번은 여기에 있는 메뉴를 그대로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요 표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표 삽입을 눌러서 얘는 하나, 둘, 셋, 한 칸, 두 칸, 세 칸, 한글로 치면요.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줄, 두 줄, 세 줄. 파워포인트와 엑셀로 치면 1열, 2열, 3열, 1행, 2행, 3행, 3이네요. 그쵸? 3개의 열과 생의 행으로 구성해줘. 확인. 자, 그런 다음에요. 숨겨진 메뉴에서 머리끄랭, 줄무늬행 요것들을 빼줍니다. 빼주고요. 그 다음에 표 스타일은 테마 스타일 강조 5로 돼 있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부분에서 테마 스타일 1 강조 5로 이거네요. 그쵸? 테마 스타일 1 강조 5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는 위에 도형, 옆에 도형 그려야 되니까, 적당하게 또 맞춰서, 또 글씨들을 써야 되니까요. 이렇게 좀 넙닥하게 또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슬라이드 4에는요, 도둠의 18포인트로 다 구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표를 선택을 하고, 도둠의 18포인트 가운데 맞춤 요렇게. 왜냐면 우리는 입력한 부분을 기준으로 가운데 정렬이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을 요렇게 해놓고 글씨를 입력을 하자고 했어요. 혈청 내 총 엔터, 면역 글로불린 엔터, 농도로 판단. 자, 요렇게 다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피부를 오타가 없이 또 입력을 합시다. 부드러기 발진 정도로 판단. 다 요 칸 안에 너비 안에 다 맞게 들어가죠. 하루에 먹은 음식들과 엔터. 증상 발현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 탭.
성인기, 탭, 소화기, 탭, 사춘기, 성인기. 그래서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자극 및 엔터, 알레르기 유발 엔터, 물질에 대한 반응, 접히는 부위에 피부가 엔터, 건조해지는 습진, 피부 띄고 건조, 손발 습진, 콤마, 엔터, 태선화. 그쵸?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요. 여기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 표도 마찬가지로 1.5줄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선택을 하시고 중간 1.5줄. 그러면 이렇게 적당하게 띄어쓰기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부터 했는데 표를 그리고 상단 도형, 좌측 도형으로 넘어가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해볼게요. 도형에 얘는 1층에 깔려있는 애가 여기 모서리가 전부 다 둥근 사각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나를 그려주시고 맞춰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는 이거 뭔가요? 얘는 평행사변형이 아니죠? 얘는 요거 사다리꼴. 사다리꼴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렇게까지 그리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그쵸? 색깔이 틀리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다른 색깔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색깔로 바꾸고 얘네를 조금 더 옆으로 당기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글씨를 씁시다. 혈액 띄고 검사. 그런 다음에요, 하나만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사 해주시면 되죠? 얘네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하되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도둠의 18포인트니? 이거를 꼭 보셔야 돼요. 도둠의 18포인트로 해놓고 그리고 내가 이 표를 선택을 해도 여기에 도둠의 18포인트로 돼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 빈 도형을 선택을 해도요, 도형의 18포인트로 돼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을 복사 합시다. 컨트롤 눌러서 컨트롤 눌러서 복사해서 붙여넣고 그리고 이제 글씨를 써야죠. 피부 띄고 단자 검사. 다행히 글씨들은 다 맞네요. 그쵸? 알레르기 검사. 이렇게 하면 상단 도형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갖고 와서 좌측 도형의 그라데이션 효과 선형 아래쪽을 적용한 다음 집어넣어 주셔야겠네요. 그쵸? 삽입에 이것도 하나만 집어넣고 좌측 모서리가 잘린 모서리 하나만 집어넣으시고 얘 사이즈를 맞춰줘야죠. 이 사이즈가 잘 안 맞춰지면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내리면 조금 부드럽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얘는 검사 엔터 방법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옆에 사이즈를 맞추는 게 아니라 다음 줄로 넘어가 있으니까요, 그냥 검사 방법으로. 얘는 뭐 1.5줄 띄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그라데이션의 선형 아래쪽 적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있는 부분에서 도둠의 18포인트 얘는 색깔을 검정색으로 얘도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요, 검정색으로. 왜냐면 이거 화면에 검정색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컨트롤 눌러서 하나 복사하고 또 복사하고 얘의 사이즈를 줄여주시고 얘의 윗 사이즈를 또 줄여주시고 이 사이즈는 Alt키를 눌러서 좀 잘 맞추세요. 그리고 글씨는 고쳐 쓰셔야겠죠. 검사 시기 주요 증상
주요 엔터 증상. 그래서 이렇게 하면 슬라이드 4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감독관들이 보는 거는요, 내가 선택을 해서 이 표에 도둠의 18포인트로 돼 있니? 이거 선형 아래쪽으로 그라데이션 효과 들어있어? 여기 있는 빈도형을 선택을 했을 때도 이 슬라이드에는 도둠의 18포인트로 나와야 되는데 도둠의 18포인트로 돼 있니?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전체를 선택했을 때 도둠의 18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거는요, 제가 얘를 다른 글씨체로 바꿔볼게요. 굴림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같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물음표로 나와요. 그냥 빈 공간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아까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얘도 도둠이었을 때는 다 선택을 하면요, 어떻게? 도둠의 18포인트로 이렇게 표시가 됐잖아요. 그럼 감독관들이 그냥 손으로 계산할 때도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물음표가 나왔다? 글씨가 안 써있다? 그러면 어딘가에서 감점. 이렇게 감점을 하는 겁니다. 자,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슬라이드 5번이요. 새로운 슬라이드에 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죠? 그쵸? 3번 제목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쵸? 현황. 그런 다음에 얘도요, 여기에 있는 차트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눌러서 살짝 보면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그리라고 했죠? 그래서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을 하고 확인.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우리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 항목 1, 2, 3, 4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계열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그림에서 항목 1, 2, 3, 4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2017년, 2018년, 2019년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계열로는 소화기에 해당하는 값들, 사춘기에 해당하는 값들이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계열 1은 소화기고 계열 2는 사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쓰고 행렬 전환을 하셔도 되지만 여기 보이는 대로 그대로 쓰자고요. 2017년 그리고 8, 9, 20, 21 그럼 쭉 땡기면 되겠네요. 그쵸? 여기에 안 땡겨지네. 그냥 쓰겠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입력을 하니까 되죠? 예, 파란색의 줄을 조금 늘려주겠습니다. 한 칸 더. 아니 21년까지만 들어가면 되니까 계열 1에는 소화기라고 쓰고요. 사춘기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3689 엔터 5286 7876 9743 13774 그리고 사춘기의 계열도 1579 2863 4794 6379 8903 이렇게 입력을 하고 우리는요 여기 있는 부분에서 뭘 해줘야 돼요? 여기 셀 서식에 들어가서 숫자의 천 단위 구분 심표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기 심표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한 상태에서 계열 3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줘도 되고 이 박스를 이렇게 당겨 주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이 엑셀은 닫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닫으신 상태에서 우리는 문제대로만 푸는 거예요. 자, 봅시다. 차트 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를 작성한다. 묶음 막대형으로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글꼴은 도둠의 16포인트 외곽선을 그려준다 라고 했잖아요. 그쵸? 얘를 선택을 하고 홈에 하나씩 도둠의 16포인트 도형윤곽선 여기 서식에서 도형윤곽선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거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세부 조건에 해당하는 하나씩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차트 제목. 일단은 차트 제목에 제목을 쓰겠습니다. 아토피 환자 현황 단위 땡땡 100 띄고 명 가로 닫고. 그쵸? 그리고 얘를 전체를 선택을 해서요.
궁서 24 굵게 채우기 흰색 테두리 그림자 오프셋 왼쪽. 자, 메뉴들 다 어딘지 아시겠어요? 홈에 궁서에 24포인트 굵게 하나씩 합시다. 채우기색, 도형 채우기색 흰색, 그 다음에 테두리, 도형 윤곽선 검정색, 그 다음에 그림자, 도형 효과의 그림자를 오프셋 왼쪽, 오프셋 왼쪽, 오프셋 왼쪽으로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삼각형 해결, 그쵸? 문제대로 한 겁니다. 우리는 문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문제대로 작업하시면 돼요. 차트 영역의 채우기 노랑, 그림 영역의 채우기 흰색. 그러면 얘만 봐도 아시잖아요. 그쵸? 차트 전체는 도형 채우기에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고, 그림 영역은요, 여기 차트가 그려지는 부분이에요. 차트가 그려지는 부분에 흰색. 그리고 여기 보니까 흰색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요, 이 주는 꿈선은 없잖아요. 선택하고 일단 지웁시다. 지우고요. 두 번째 삼각형 완성. 데이터 서식 사춘기 계열의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 자, 사춘기를요, 이렇게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보조축으로 하고 싶대요. 그러면 얘는요, 자, 최신 버전에서는요, 그냥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면 안 나오네요. 혼합으로 가서 만들면 되는데,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합시다. 사춘기 차트를 선택을 하고 얘를 바꾸고 싶잖아요. 그쵸? 선택한 상태에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얘를 누르면 이렇게 혼합으로 바로 들어오네요. 그쵸? 이게 훨씬 더 편하네요. 이거 찾을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사춘기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보조축으로 지정까지 해줍니다. 확인. 그러면 이렇게 뿅 바뀌었습니다. 그쵸? 그런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6,000.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0, 1000, 2000, 3000, 4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주 단위를 1000이 아니라 2000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0, 2000, 4000, 6000, 8000, 10,000. 그쵸?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림이랑 지금은 좀 틀려요.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여기에 있는 선을 자 그려주시는 거예요. 선을 실선으로 하고 검정색으로 바꿔줍시다.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주눈금선 여기 세로축도 실선으로 바꾸고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 실선으로 하고 얘는 검정색으로 또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여기 있는 밑에 있는 부분들을 하고 같이 바꿔야 되는데 일단은 한번 해봅시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선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림과 똑같이 좀 만들어 주시는 연습은 해보셔야 됩니다. 값표시 2019년 소화기 계열만 7876이 올라와 있네요. 그쵸? 여기 7876에 해당하는 소화기를 선택을 하고 한 번 더 클릭을 하면요. 얘만 선택이 되고 차트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을 어디요? 바깥쪽 끝으로 7876을 보여주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얘는요.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이 데이터 표 형식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없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테이블로 범내 표지 포함으로 이렇게 뿅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요 밑에 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범내를 없음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차트는 검정색 실선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해서 실선을 검정색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푸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동일하게.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은 버전이 틀려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이 설정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두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지금 빨간색으로 여기 마름모로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여기 해당하는 기본
이 파워포인트의 설정값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 부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보는 거는 이 모양이랑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전체적인 급상승 얘를 집어넣어야죠. 삽입에 도형에서 저거 찾읍시다. 이거네요, 그쵸? 폭발이네요, 폭발. 폭발을 갖고 와서 여기에 적당한 위치에 입력을 하되 글씨를 써야죠. 전체적인 엔터 급상승으로 입력을 하시고 스타일 효과, 미세 효과, 파랑, 강조 1 글꼴은 굴림의 18포인트. 일단은 글꼴부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홈에서 굴림의 18포인트로 바꿨고 검정색, 그쵸? 그 다음에 얘의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도형 스타일을 미세 효과, 파랑, 강조 1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우리 슬라이드 5번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 적당하게 조절하시고 글씨들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모양이 동일하게 나오면요, 우리는 문제를 제대로 푸신 거예요. 응? 자, 우리가 지금 막 슝슝슝슝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전에 다 공부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속도로 내가 빨리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속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또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다 풀 줄 알잖아요. 그냥 제가 어떻게 푸나 그냥 보시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맞죠? 여러분들 다 풀 줄 아는, 다 맞출 수 있는데 제가 잘하나 못하나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쵸? 자, 6번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6번 슬라이드,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왔네? 라고 하면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제목을 입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목을 먼저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요, 1번, 2번, 6번은 여기에 해당하는 얘를 지운다고 했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우리는 1번 동그라미 좌측의 도형, 우측의 도형을 그려주면 이 슬라이드 도형은 끝나는 거예요. 도형 슬라이드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이 다 뭐예요? 도둠의 18포인트로 계산해줘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층부터 하나씩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삽입의 도형에 얘는요,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를 둥근 한쪽 모서리 잘 찾아주셔야겠죠? 그리고 최대한 1층에 깔리는 도형은요, 크게 그려지는 게 좋아요. 반을 기준으로 크게 그려지는 게 좋고, 그래야지 안을 공간을 좀 넉넉히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를 그리고 또 하나를 복사를 해서, 그쵸? 하나를 복사를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좌우대칭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수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자,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우리는 스마트 아트, 파워포인트에서 스마트 아트는요, 되게 이쁘게 만들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스마트 아트를 사용을 해서 여기 있는 모양들을 집어넣는데 얘는 이번에는 왼쪽에 들어있네요. 그쵸? 유전, 환경, 면역, 복합, 가려움, 붉어짐이 스마트 아트입니다. 요 모양. 그러면 하나부터 해봅시다. 삽입에 스마트 아트를 골라서 요 화살표 모양을 찾으셔야죠. 그래서 연속 블록 프로세스형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합시다. 유전, 환경, 면역, 복합 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도 도둠의 18포인트로 다 돼야 돼요. 그래서 글꼴이랑 크기를 먼저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스타일이 있죠? 3차원 만화 벽돌. 그러면 그랩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3차원 만화, 그쵸? 얘는 아니죠? 그래서 만화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저기 밑에 깔린 도형에 들어가야 되니까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형 안에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스마트 아트의 모양은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아토피의 원인에 해당하는 도형을 갖고 와서 위에서부터 조금 해보겠습니다. 얘는 육각형인데 여러분들이 한 방에 찾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 보세요. 색깔들이 있고 얘는요,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도형 윤곽선을 잡아놨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윤곽선을 그린 상태에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으로 다시 한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자, 글씨도 쓸까요? 아토피의 원인이라고 글씨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도형도 어떻게 돼야 돼요? 도둠의 18포인트로 돼 있어야죠. 그래서 요것도 설정을 합시다. 도둠의 18포인트 검정색으로. 그래서 얘를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설정한 이 상태로 앞으로의 도형들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여기 있는 부분들은 더 최대한 따닥따닥 붙여서, 그 다음에 지금 2층에 올라와 있는 여기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 있죠? 삽입에 도형에 아까 우리 썼잖아요.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또 아래에 깔아주고, 최대한 도형은요 크게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얘는 테두리가 검정색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모양이 점선으로 돼 있네요. 그쵸? 점선이 너무 작다 싶으면 점선의 두께를 조금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똑같은 모양 정도로 갖고 오시면 되고, 지금 얘는요 대각선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에요. 그러면 쟤도 찾아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형 찾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시간들을 절약할 수 있어요. 주요 증상. 이 도형도 볼게요. 얘를 선택을 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도둠의 18포인트로 다 돼 있죠. 그래서 기본 도형 설정하는 것도 잘 활용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스마트 아트, 가려운 붉어짐, 저거를 찾아와야 됩니다. 스마트 아트를 불러와서, 저 모양이 어디 있을까요? 저 모양은 좀 특이해서요.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그쵸? 여기에 해당하는 하살표 리본형을 선택을 해서 입력합시다. 가려움, 얘는 붉어짐. 그리고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얘를 도둠의 18포인트로 바꿔주고, 스타일 적용을 해줬죠? 이번에는 만한 벽돌입니다. 벽돌로 선택을 하고 최대한 줄여준다고 했어요.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한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밑으로 얘를 이렇게 해서 옮겼고, 그런데 보세요. 가려운 붉어짐이 맞네요. 너무 줄여서 모양이 그렇게 보였는데, 얘네들은 글씨가 깨지지 않도록 좀 적당하게 조정을 해 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글씨가 너무 옆으로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 높아. 그쵸? 이렇게. 그래서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아랫 도형을 2개 더 달아주시면 되겠죠. 습진과 포진. 그러면 얘도 도형에서, 얘는 순서도에 있습니다. 순서도에 요거 문서를 요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그쵸? 좀 더 크게 이렇게 그려주시고, 하나를 복사를 해서 얘도 어떻게 해요? 좌우 대칭으로. 그래서 글씨를 쓰면 되겠죠? 습진과 포진. 이렇게 입력을 하면 좌측 도형이 다 완성이 된 겁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도형을 그렸으면 이 부분에서요
전체를 선택을 하고, 자, 이거 보세요. 밑에 도형을 우리가 아까 그릴 때 글씨 설정을 안 했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같이 선택을 하니까 글씨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도 도둠에 18포인트로 좀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전체가 선택이 되면 도둠에 18포인트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얘를 그룹, 컨트롤 G, 그룹을 해주고 살짝 옆으로 빼보세요. 빼보면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쵸? 컨트롤 Z.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움직일 때 뭘 하냐면요.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애니메이션? 1번 동그라미는 밝기 변화잖아요. 그쵸? 그룹화 후 애니메이션 효과 밝기 변화. 그러면 여기서 애니메이션에서 밝기 변화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있네요. 밝기 변화. 끝내기 효과의 밝기 변화네요. 그쵸? 밝기 변화를 딱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자, 추가 나타내기 효과를 한번 볼게요. 아니요. 여기 끝내기에서 밝기 변화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애니메이션을 지우려면요. 선택을 한 상태에서 딜리트를 누르면 지워지네요. 그쵸? 아니면 내가 선택한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창을 열고요. 얘를 딜리트 하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방법인데 또 헷갈리실까봐 또 보여드렸고요. 지금 내가 그룹한 상태에서 왜 그랬냐면 애니메이션 효과에 보면요. 나타내기의 밝기 변화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거를 밝기 변화라는 애니메이션을 주고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끝내기 효과의 밝기 변화를 해버리면 얘는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내기의 밝기 변화를 찾아서 이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끝내기의 밝기 변화를 하셔서 감점을 당하시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도형들도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또 하나씩 해봅시다. 삽입의 도형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오각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각형이 넓적한 오각형인 거예요. 넓적한 오각형을 그리시고 글씨를 써야죠. 아토피 치료법. 얘는요, 최대한 좀 더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습제에 해당하는 여기 요 부분. 아까 우리 저 도형 찾았죠? 오각형. 옆으로 오각형. 보습제가 그려질 거고. 도형들, 각각의 도형들만 써졌네요. 그쵸? 보습제. 그 다음에 얘는요, 삽입의 저 밑에 면역 억제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또 찾으셔야죠. 얘는 요겁니다. 요거 순서도의 저장 데이터.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아래로 그려주시고, 얘는 두 줄이 나와야 되는데 면역 엔터 억제제 두 줄이 나왔네요. 그죠? 적당하게 높이는 만들어 주시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삽입에 도형의 선 연결인데 동그라미 모양이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양쪽으로 모양이 있는 애를 갖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이어지게, 여기 있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보여주면요 이렇게 모양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얘는 검정색으로, 그리고 두께는 조금 한 치수 두 치수 더 크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화살표는 점점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항히스티민제 조고에 해당하는 도형을 또 찾으셔야죠. 얘는 요거 같아요. 갈매기형 수정 화살표. 이렇게 만들어서 글씨를 쓰는 겁니다. 항히스티타민제. 얘는 더 넓혀주면 되겠죠? 너비를 넓혀줘서 글씨들이 다 들어오도록. 그 다음에 또 삽입의 도형에서 저거 두루마리를 갖고 와서 그렸어요. 그 다음에 글씨를 써야죠. 스테로이드제. 그쵸? 입력을 하고 글씨가 깨지지 않으면
그냥 바로 넘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말풍선 같은 모양, 도형의 말풍선. 근데 얘는요, 지금 뒤집어졌잖아요. 그쵸? 항바이러스제. 요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얘를 회전을 해서 위쪽 모양으로 들어가잖아요. 요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내가 항바이러스제라고 쓰면 글씨가 뒤집혀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텍스트 상자를 그냥 갖고 오시는 거예요. 텍스트 상자를 갖고 와서 입력을 해주세요. 얘는요, 빈 도형에 텍스트 상자를 새로 갖고 올 때는 빈 도형을 클릭하시고 항바이러스제, 그리고 얘도 뭐가 돼야 돼요? 굴림의 18포인트. 굴림 18포인트 검정.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글씨 쓰는 게 어려운 경우는요, 그냥 글상자로 해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어려워하지 마세요. 아토피의 합병증. 이 모양은 이렇게 꺽쇠 모양, 이 방향으로 되어 있는 모양은 사각형이 있고 화살표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예요, 요거. 사각형이 있는 오른쪽 화살표.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되 쟤를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 모양이 안 나오게. 이렇게. 그쵸? 아토피의 합병증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우리는 대상포진, 백내장, 망막, 박리 저거만 하면 되겠네요. 그쵸? 저 도형들은 우리가 이제까지 또 사용했던 도형들이니까 그렇게 뭐 어렵게 갖고 오지 않아도 돼요. 대상포진 좀 너비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백내장, 얘는 사각형, 모서리가 다 둥근 사각형. 백내장이라고 쓰고요. 살짝 돌려줬죠? 아이고, 컨트롤 Z. 얘를 선택을 하고 살짝 돌려주고 옆으로. 그 다음에 망막, 박리. 얘는요, 평행사변형을 하나 복사를 해서 좌우대칭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굳이 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복사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적당한 위치로 위치시키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룹을 해야죠. 얘네들 전체를 다 선택을 해서요. 컨트롤 G, 그룹을 한 다음에 살짝 옆으로 빼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남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컨트롤 Z 누르고 원래 자리에서 뭐 해주시면 돼요? 닦아내기 오른쪽에서. 그러면 그룹화를 했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의 애니메이션에 닦아내기 밑에가 아니라 오른쪽에서 이렇게 뿅 들어오도록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거 되시나요? 별거 없죠? 아니, 저한테는 별거 없지만 여러분들은 별게 있잖아요. 그쵸? 어려우시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연습을 하시고 도형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제가 하는 것처럼. 저는 맨날 하는 거잖아요. 맨날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지만 여러분들은 처음 이제 기초부터 배우시고 하나씩 해본 거고 새로운 도형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긴장할 수뿐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보시면 또 이제 수월하게 또 할 수 있는 거지.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구구단이랑 똑같습니다. 컴퓨터를 배우신다는 거는 구구단을 새롭게 외운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보면 또 그냥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기능, 내가 선택한 기능에 어쩌고 저쩌고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쩌고 저쩌고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씩 배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들을 푸시면 되고,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저장을 해주셔야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우리는 문서 폴더 안에 있는 ITQ 안에 저장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부분에서
수험번호 빼기 자기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완료를 해주시면 우리가 다 완성이 되는 거고, 이거를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